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인간 폐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1943년 강연을 바탕으로 한 건데 벌써 80년이나 됐네요. 그런데도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루이스는 그 당시에 어떤 교육 방식이나 또 과학기술 발전 같은 것들이 인간의 본질, 특히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감각 같은 걸 무너뜨릴 수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봤습니다. 그냥 비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정말 깊은 성찰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루이스가 왜 그런 경고를 했는지, 그 논리의 핵심이 뭔지 따라가 보고요. 또 이 오래된 통찰이 지금 바로 당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루이스가 그 녹색책이라고 부른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혹시 그 콜리지의 폭포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유명한 예시죠. 한 여행자는 폭포를 보고 장엄하다, 서블라임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예쁘다, 프리티 정도로 봤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서는 장엄하다는 건 폭포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루이스가 여기서 딱 위험 신호를 본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을 순전히 개인의 감정 문제로만 돌려버리면 아름다움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가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루이스는 이런 교육이 뭐랄까 이성, 즉 머리하고 또 본능적인 욕구, 배 사이에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도록 훈련된 감정, 이걸 가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슴을 그냥 없애버린다고 봤어요. 가슴이요? 네, 그 결과로 가슴 없는 사람, man without chest가 만들어진다. 이건 사실 약간 섬뜩한 비유죠. 정말 그렇네요. 가슴 없는 사람이라니. 그냥 감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또 본능이 아무리 강해도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건지 느끼고 반응하는 그 가슴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 즉 덕, virtue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거나 어떤 용감한 행동을 봤을 때 존경심이 드는 것이 그저 당신만의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대상 자체가 정말 그런 반응을 받을 만한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모든 가치가 주관적이라면 글쎄요, 우리는 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까요? 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루이스가 여기서 인류에게 보편적인 어떤 가치 체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도우, the Tao 개념이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동양 사상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루이스가 굳이 도라는 말을 쓴 건 이게 어떤 특정 종교나 문화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뭐 서양의 자연법 사상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동양의 도교, 유교, 힌두교, 심지어 고대 이집트까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발견하고 공유해온 객관적인 도덕률의 총체를 그냥 도라고 부른 거죠. 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약자를 보호해라 같은 그런 원칙들이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놀랍도록 비슷하게 나타나죠. 루이스는 이런 보편성 자체가 도가 그냥 만들어진 관습 이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루이스에 따르면 이 도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사실, 이지로부터 어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사회를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그냥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를 보존해야만 한다는 윤리적 의무 어트가 저절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 전에 사회 보존은 선한 것이다 라는 도의 가치 평단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존의 가치를 막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혁명가들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더 큰 정의 같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빌려온 일부 원칙에 기대게 된다는 게 루이스의 총찰이에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도라는 것고 결국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냥 전통이나 관습의 묶음일 뿐이지 뭐 절대적인 객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루이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루이스도 물론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들, 예를 들어 살인은 안 된다거나 정직해야 한다거나 자비심 같은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이건 인간 본성에 아주 깊이 박혀 있다고 주장했죠. 단순한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어떤 실제적인 현실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인간 사회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어떤 실용적인 측면도 같이 강조했고요.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정의, 사랑, 용기 이런 가치들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이성이나 아니면 동물적인 본능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더 깊은 뿌리, 즉 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루이스는 보여주는 거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 객관적인 가치, 도에 대한 이야기는 루이스가 사실 궁극적으로 경고하고 싶었던 문제, 바로 인간 폐지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그 인간의 자연 정복이라는 구호, 여기에 숨어 있는 위험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인간의 자연 정복이요? 얼핏 들으면 되게 긍정적인 말처럼 들리는데요?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루이스의 분석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예리한데요. 그는 인간의 자연 정복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어떤 일부 인간이 자연이라는 도구를 써서 다른 인간들, 특히 다음 세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힘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아, 일부 인간이 다른 인간을요? 네, 비행기나 라디오 같은 기술 자체는 뭐 좋고 나쁨이 없을 수 있지만 그 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힘, 특히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뭐 우생학이라든지 아니면 선전이나 교육을 통한 심리 조작, 이런 조건화의 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듣고 보니 좀 소름이 돋는데요.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아요. 기술의 힘으로 미래 인간을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니. 네, 그렇죠. 그리고 루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경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객관적인 가치 체계인 도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소수의 권력자들, 루이스는 이들을 조정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조정자들이 자신들의 그냥 주관적인 욕망이나 뭐 변덕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 자체를 막 뜯어고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들은 어떤 가치 기준도 없이 행동하게 될 겁니다. 도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판단할 수조차 없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한 인간 폐지입니다. 즉, 인간 고유의 본성, 도의 뿌리를 둔 인간다움 자체가 사라지는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네요. 오늘날 뭐 유전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동 예측 기술 같은 걸 보면 루이스의 경고가 그냥 옛날 사람의 괜한 걱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술 발전의 방향을 과연 누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그 조정자들의 등장을 막으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루이스의 질문이 다시 한번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는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를 통해서 객관적인 가치, 즉 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어떻게 가슴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힘을 통해 인간성 자체를 해체할 위험에 놓일 수 있는지 그의 깊은 통찰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국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차가운 이성, 아니면 그냥 통제되지 않는 본능만으로는 지켜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잘 훈련된 감정, 즉 가슴과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객관적인 도덕률, 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80여 년 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암울했던 시기에 쓰인 이 경고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눈부신 기술 발전과 또 빠르게 변하는 가치관 속에서 루이스의 통찰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저 흘러간 시대의 좀 보수적인 걱정일 뿐이라고 여기시는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